안녕하십니까. 오늘 성형외과 생활상담 시간에는 쌍꺼풀 매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양인들이 받는 성형수술 중에서 가장 흔히 받는 것이 바로 쌍꺼풀 수술인데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매몰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꺼풀 수술이란 우리의 위쪽 눈에 라인을 만드는 수술이죠. 흔히들 이중검 수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쌍꺼풀 수술이 처음 시행된 것은 일본의 명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명주실을 사용해서 매몰법으로 쌍꺼풀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쌍꺼풀의 역사적인 유래인데요. 그 매몰법이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의 수술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을 수 있고 수십 가지의 종류가 이야기되어 왔지만 이 모든 종류의 쌍꺼풀 수술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스티치만을 사용해서 하는 매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개를 하는 절개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몰법과 절개법을 복합한 같이 사용하는 부분 절개법 또는 복합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쌍꺼풀 수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이 매몰법인데요. 스티칭만을 통해서 절개하지 않고 쌍꺼풀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쌍꺼풀 수술이란 우리 눈과 눈썹 사이에 라인을 만드는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그 라인을 만들기 위해선 control scar, 그러니까 그 부분에 살갗 안쪽으로 adhesion, 그러니까 접합이 생기게 유착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수술 방법인데요. 단면도를 보시면 이 살갗과 우리 안쪽의 결막 사이에 스티칭을 함으로써 그곳에 유착, adhesion이 생기면서 라인이 생기는 것을 바로 쌍꺼풀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쌍꺼풀 수술 중에서 이 절개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가장 간단하고 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매몰법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단매듭 연속 매몰법, 다매듭 매몰법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매몰법의 종류와 이름이 있긴 한데요. 사실 절개를 하지 않고 스티칭만을 통해서 라인을 만드는 점에서는 이 모든 종류의 매몰법이 동일합니다. 매몰법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회복이 빠른다는 거, 그리고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몰법으로 만든 쌍꺼풀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간단히 다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바로 이 매몰법인데요. 이 풀기 쉬움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마음에 들면 이 장점이 단점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매몰법의 제일 큰 단점이 바로 이 풀리기 쉬운 것입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 30% 정도의 환자분에게서 매몰법으로 한 쌍꺼풀이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매몰법이 이렇게 풀리기가 쉽기 때문에 매몰법을 원하시고 누구나 빨리 회복하고 또 흉터가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이렇게 통통하게 보이시는 분들, 눈에 지방이 많이 있으신 분들, 또 그리고 눈의 폭이 좁으신 분들은 풀러지기가 쉬운 그런 환자분 유형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욕심을 너무 부리시지 말고 회복이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매몰법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매몰법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쌍꺼풀을 보고 계시는데요. 위의 사진이 수술 전의 모습이고 밑에가 수술 후 매몰법으로 만든 쌍꺼풀의 모양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남성분인데요. 쌍꺼풀 오른쪽 눈을 봤을 때 전혀 쌍꺼풀이 없고 왼쪽에는 쌍꺼풀이 있지만 양쪽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이 되는 것을 원하시고 들어오신 분인데요. 쌍꺼풀 매몰법을 통해서 희미한 쌍꺼풀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한 쌍꺼풀을 양쪽 눈에 만들어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중년 여성분인데요. 원래 쌍꺼풀 사이즈가 상당히 컸었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눈 위에 눈꺼풀이 점점 밑으로 처지면서 있는 쌍꺼풀이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들어오신 분인데요. 매몰법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쌍꺼풀을 좀 더 키워줌으로써 나이가 들면서 늘어진 눈을 교정할 수 있는 결과를 보고 계시는데요. 수술 전에 비해서 쌍꺼풀이 좀 더 잘 보이고 또 이렇게 덮여 보이는 늘어진 듯한 그런 눈이 교정된 것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 환자분은 너무 많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눈을 원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수술 전에 쌍꺼풀이 없는 위쪽 사진을 보고 계시고 수술 후 쌍꺼풀을 만들어줌으로써 눈의 사이즈도 상당히 수술 전에 비해서 커져 보이는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네, 또 다른 젊은 여성분인데 이분은 쌍꺼풀이 오른쪽에는 작은 쌍꺼풀이 있고 왼쪽에는 좀 더 큰 쌍꺼풀이 희미하게 있는 분이신데 쌍꺼풀 사이즈도 늘리시고 또 대칭이 되는 것을 원하셨는데요. 매몰법을 사용해서 쌍꺼풀 오른쪽 눈은 쌍꺼풀 사이즈를 키워주고 왼쪽 눈은 거기에 맞춰서 대칭인 쌍꺼풀을 만들어준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동양인들이 받는 성형수술 중에 가장 흔한 수술 중에 하나인 쌍꺼풀 수술, 그 중에서도 쌍꺼풀 매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쌍꺼풀 매몰법은 절개를 하지 않고 스티칭만 함으로써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매몰법의 장점은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죠.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죠. 단점은 잘 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 해줘도 매몰법으로 만든 쌍꺼풀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차츰차츰 부러지는 확률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가 풀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매몰법을 시술받을 때 환자를 잘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눈이 통통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있으신 분들 또는 눈의 폭이 좁으신 분들은 매몰법이 맞는 수술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의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쌍꺼풀 수술 중에서 절개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